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허대길입니다. 영등포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채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조윤경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생태계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하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복지관이어서 지역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사실 모신 이유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거나 연대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 소개를 했고요. 또 아까 이제 들어갈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사실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이분들의 삶이 어떤 삶들인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장애인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또 구매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제가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아니지만 당사자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보통 저도 어떤 장애인 하면은 예전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업무도 봤지만은, 또 장애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상대도 해봤지만은, 장애인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는 또 어떤 차별? 요거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 속에서 차별성, 아니면 이제 어떤 취업할 때, 어떤 것들 활동할 때 이런 제약 같은 게 많이 따르기 마련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면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해소가 되거나 그런 걸 해결해 주거나 이런 게 좀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 좀. 일단 그 장애인복지관의 커다란 흐름의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취지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최근의 변화는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거나 행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다 보니까 더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도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안에서 하는 사업들도 뭐 약간 시혜적이거나 수동적인 뭐 프로그램들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자조, 그리고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평생교육부터, 그리고 중요하게는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돌봄 문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일자리, 그 고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도 이제 예전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볼까, 해볼까라고 하는 의식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로 이제 자립 자활, 그다음에 이제 참여형, 독립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 가게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의 비전이 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것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프로그램을 하고 만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내가 투여한 2시간, 6시간, 뭐 일주일, 1년이 또 다르게 나의 성장을 갖고 오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좀 최근에 들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실제로 또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뭐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조금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비장애인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취향이라든가 또 뭐 스펙, 내가 노력한 것, 이거에 따라 다 다르게 취업이 되듯이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제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크게 보면 제가 고용 업무를 이제 뭐 십몇 년 하는 동안 봤을 때 대기업의 변화를 보면 좀 축소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기업의 사정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제 빠이빠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확대된 거는 공공 일자리가 좀 많이 늘었어요. 다만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공 일자리가 많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일자리 시장,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공공 일자리가 이제 생기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만 이용하시던 최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도 뭐 급여는 많지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지금 일자리를 갖고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일자리가 올해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인 또 궁금함이기도 한데 이제 말씀하시는 용어 중에서 장애인분들, 뭐 당사자분들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셨고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과거에는 장애우, 장애자 이런 단어들을 또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떠한 단어로 이러한 분들을 지칭해야 되는지 근데 좀 일반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시청자분들이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용어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좀 팁을 알려주시면. 사실은 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 이제 이 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을 막 이제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이란 말이 명확하게 맞고요. 왜냐면 법정 용어이고 장애인분들도 그걸 원하세요. 근데 지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가끔 요즘에도 보면 아나운서들이나 정치인들이 장애우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애단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 쓰지 말아달라, 장애인 써달라.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장애우는 버두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인을 노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장애인한테는 장애인이란 말을 쓰지? 그거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 시혜적인 사람이라는 명칭이 깔려있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우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왜 썼냐면 너무너무 안 좋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수십 년 전에는 장애인분들을 이야기할 때 지칭하는 말이 뭐 되게 많았잖아요. 막 백지아다다부터 해갖고 너무 안 좋은 말이 있을 때 한 장애단체에서 장애우란 말을 상징적으로 먼저 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 운동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아 맞아 장애자가 아니야. 그런 나쁜 말을 쓰면 안 돼. 장애우가 맞아라고 그 20년 전에 했던 그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란 말을 좀 쓰고 있긴 하는데 우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자도 놈자자에서 우리 사람 인으로 바뀌는데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라고 봅니다. 이 그 일반 소비자분들이시겠죠. 그냥 소비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거나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기업들 중에 좀 재미있거나 또 좀 주목받아야 될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그 일반 시민들이 정말 그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반성해야겠다. 판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판로 개척이 어렵고 하긴 하지만 일반 그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쉬운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등포에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한다거나 뭐 마을 축제, 뭐 프리마켓 이런 것을 주도하실 때는 충분히 가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판로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말고 공공에서의 우선 그 구매할 수 있는 판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선구매 제도에 의해서 장애인 중증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몇 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가정 단위에서 살 수는 없지만 회사 단위, 단체 단위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도시락 같은 경우도 행사할 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맡기실 수가 있고 인쇄도 맡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A4 용지 같은 거
그리고 또 영등포에는 없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품목을 딱 찍으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또 아마 영등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또 우리 허대길 주임님이 잘 알고 계시겠죠? 네, 물어보시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관련돼서 아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영등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등포의 사회적 경제 브랜드인 포포그레라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 포포그레 여기 뭐가 주변에 그 로고 좀 이렇게 빵빵빵빵 좀 터뜨려 주세요. 포포그레 이름 잘 지으셨어요. 네. 영등포의 포자와 방그레, 방그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영등포가 방그레 나중에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어떤 장애인 아까 이제 생산품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가 함께 노력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주변에서 포포그레 로고가 있거나 브랜드가 적혀져 있는 걸 보면 이제 자치구에서 나름 인증한 제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포포그레 또 있으면 좋겠고요. 그 장애인 분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진출하는 영역도 넓어지고 예전에는 단순한 공장에서 단순 업무였지만 이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이런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지원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많은 정부 부처의 의지가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이제 독려하고 촉진했을 때 마지막 한순간 그때 대표로 나설 수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에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근데 주체가 된다는 거는 희생도 따르지만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또 정부 단위에서 촘촘하게 이제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소비에 대한 거를 좀 관점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요즘엔 공정무역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 정말 직거래를 하면서 노동자에게 직접 생산의 수익이 갈 수 있게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소비도 윤리적 소비, 뭐 사회적 경제 소비로 해서 꼭 대기업의 쉬운 물품이 아니라 이 물건을 샀을 때 누군가에게 보통의 삶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립이라는 거창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소비라는 관점으로 그 소비 개념을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희 그 인사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꾹꾹.